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39화 즉살령 3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는 시라무렌과 홍이위에게 잡혀서 꼼짝 못하게 된 이령이 비굴하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압카를 만나게 해달라 사정하는 내용이 진행됐죠. 그러다가 황수의 기운 때문에 밀려났던 흰산의 지기가 다시 몰려오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시라무렌과 홍이위 그리고 이들 뒤에 있는 군사와 첩현관까지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령을 소멸시키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이령은 마음이 다급해졌고 이번 백예건에 흰눈썹이 깊게 연루되었다는 것을 폭로합니다. 이령의 말이 100% 맞긴 하죠. 애초에 백액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희야와 니루어전을 죽이고 시라무렌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했던 것은 흰눈썹이니까요. 물론 하란다고 한 이령도 나쁜 놈이지만 어쨌든 이령은 이번 일에 흰눈썹도 똑같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면 흰눈썹도 죽이라고 발악을 합니다. 시라무렌은 날뛰는 이령을 발로 찍어버리는데 그제서야 이령은 비로소 입을 다물게 되죠. 시라무렌은 이령에게 명예를 지킬 기회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즉슨 명예롭게 자결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였죠. 만약 이령이 이번에 흰산에 의해서 소멸한다면 압카에게는 이령이 역심을 품고 백액을 시도했지만 결국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소멸했다라고 보고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령에게서 백액이 발견된 이상 이령이 실제 흰산의 힘을 받으려 했는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단 0.1%라도 있다면 그걸 무조건 제거해야 되는 거죠. 압카가 이번에도 흰산의 힘을 못 받으면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카의 형제이자 흰산 일족인 이령을 직접 죽인 당사자가 되는 건 시라무렌도 그렇고 다들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령을 흰산에 의해서 소멸되게 하고 압카에게는 스스로 죽었다고 약간의 거짓말을 보태는 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본 듯해요. 게다가 시라무렌은 흰눈썹이 깊게 연루되어 있다라는 이령의 말에도 내심 부담을 느낀 듯합니다. 흰눈썹은 압카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서 오히려 이령보다 대응이 어려운 존재일 수 있고 여태껏 흰눈썹의 일에 엮여서 수많은 존재가 개죽음을 당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조심스럽겠죠. 그리고 흰눈썹을 잘 아는 시라무렌으로서는 이번 이령의 백예건에 대해 흰눈썹이 도움을 줬다는 사실도 꺼림칙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령을 싫어하는 흰눈썹이 굳이 이령을 도와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령도 평소에 흰눈썹을 혐오했지만 흰눈썹 또한 자신을 같은 일족으로 쳐주지도 않는 이령을 멀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독 이번 백예건에 대해서는 둘이 아주 은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흰눈썹이 왜 이번 백예건에 깊게 연루된 걸까? 아주 잠시 동안 시라무렌은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자기가 모르는 더 큰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령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흰산이 이령을 소멸시키게 함으로써 이번 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드디어 흰산의 지기가 이령을 향해서 쏟아지는데요. 흰산의 지기는 느낌만 보면 굉장히 차가운 냉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뾰족한 얼음 같은 기운이 이령을 덮치는데 발버둥치는 이령을 보면서 시라무렌은 너도 진즉 네 선조들처럼 흰산으로 돌아갔어야 했어 라며 말을 던지죠. 이령을 두고 흔히 늙은 마귀놈이라고 칭하던 게 시라무렌인데 이령은 자기 선조들보다도 훨씬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그 별명이 이해가 갑니다. 이령은 시라무렌과 홍이위들 그리고 전령을 통해 지켜보고 있을 군사에게 악을 쓰면서 말합니다. 흰산에게 흡수당하는 자신을 보라고. 내가 흰산의 힘을 받았다면 멀쩡해야 되지 않냐고. 영모가 아니란 걸 알면서 왜 다들 모르는 척 하는 거냐고 소리쳐 보는데요. 이제 와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령이 여기서 죽어야 자기들이 살아남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령은 악인이 분명하지만 마치 세력들에게 따돌림 당하듯 죽어가는 걸 보니까 이령에게도 뭔가 측은지심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에서 이령의 선조들에 대해 잠시 얘기했었는데요.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 아바이와 이령의 대화에서 흰산 일족의 정체에 대한 떡밥이 약간 풀렸죠. 이령은 아바이에게 흰산의 힘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아바이는 네가 할 역할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이 열릴 거다 라고 합니다. 압카가 만주어로 하늘을 의미하다 보니까 저는 압카에게 후계를 넘겨주겠다는 말로 들렸어요. 이어서 아바이는 때가 되었다 이령 흰산으로 돌아가라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너의 선조들처럼 흰산에게 생명을 반납하고 무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들렸어요. 흰산 일족처럼 자연을 근본으로 하는 존재들은 그 쓰임이 다하면 소멸하는 게 순리인 것 같은데요. 최고로 강한 후계자는 흰산으로부터 강한 힘과 영속적인 생명을 부여받고 나머지는 흰산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령은 강함에 대한 욕망보다는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든 흰산의 주인이 돼서 영원히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본 듯한데요. 끝내 흰산의 주인이 되지 못했죠. 순리대로라면 그 지점에서 흰산의 생명을 반납하고 무로 돌아갔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령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최근 일영에 대해 나온 떡밥들을 살펴보자면 가짜를 만들어서 흰산을 속였다, 어린 것들로 흰산을 속였다 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언급처럼 뭔가 가짜를 만들어서 흰산을 속였고 그 덕분에 소멸을 피하지 않았나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영은 흰산의 지기에 흡수당하는 도중에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붉은 보호막을 펼치면서 홍사를 끊어버리는데요. 홍위위들이 재차 홍사를 걸었음에도 2번이나 끊어버렸습니다. 홍사는 자연물과 피조물의 결속을 끊어버리는 무서운 아이템이죠. 일영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겼음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보였는데 신체는 멀쩡하지만 령에는 심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다른 각도로 보자면 아린의 혼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도 보이기도 하네요. 시라물에는 폭주하는 일영을 힘으로 막아보는데요. 홍위위들에게는 이 모습이 조금 답답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영의 방어막을 깨버리면 흰산이 일영을 흡수할 텐데 굳이 왜 우리더러 홍사로 막으라고 할까 싶었던 거죠. 그러나 시라물엔도 사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황수의 힘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영의 보호막을 깰 힘이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 홍위들은 홍사를 남발하다가 일영의 꾀에 당해서 시라무렌까지 함께 포박하게 됩니다. 시라무렌은 당황해서 홍위들에게 풀고 다시 묶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해관계가 또 바뀌어버리죠. 홍위들은 지금 홍사를 끊었다가는 시라무렌마저 통제가 안 될 수 있다면서 설사 둘 다 죽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일영은 점점 더 미쳐가는 듯 보였고 무언가에 빙의된 사람처럼 혼잣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흰머리 나가야 해 아린, 다 죽어 아이. 이 대사만 보면 일단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일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 아린의 자식인 흰머리 아이를 잡아오라고 시들에게 지시하기는 했지만 지금 자신이 소멸되는 상황에서 챙길 일은 아니죠. 지금 시점에 왜 아린의 자식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어지는 연재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죽는다는 말도 해석이 애매하네요. 몇 화 전에 추위의 얼음에 갇혀서 소멸될 뻔했을 때 이 추위놈은 제정신이 아니야, 멈춰라, 압카에게 다 죽는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압카에게 다 죽는다 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 아이라는 말은 흰머리를 지칭하는 듯 하고요. 정리하자면 말 그대로 뭔가에 빙의된 듯한 말들이었긴 했지만 아린의 자식 흰머리 아이, 나는 나가야 한다, 압카에게 다 죽어, 세 가지 말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이어지는 연재분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시라무렌과 일영을 홍사로 꽁꽁 묶고 있는 홍위들을 누군가가 기습 공격합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니 울라였죠. 울라가 이 장소에 나타났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이 장소는 흰산의 기가 흉흉하게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울라도 과거 흰산의 지기에 흡수될 뻔한 적이 있어서 두려울 텐데 일영의 위기를 감지하고 도우러 온 게 아닐까 싶어요. 울라가 등장하긴 했지만 고작 일영의 시 혼자서 홍위들을 상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클래스 자체가 조금 다른 인물들이라서 싸움의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괴력 수인이 이 장소에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현 상황에서 등장한다면 그래도 울라 단독 싸움보다는 밸런스가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일영이 죽으면 그에게 생명을 받은 시들도 다 소멸하기 때문에 이번 전투는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흰산의 고원으로 장면이 바뀌고 황효가 수인의 등에 업혀서 산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인들은 아마 흰눈썹이 재단 공사장 일꾼들 중에서 몇 놈 빼낸 것 같죠. 이 장면에서 갑자기 감옥문을 왜 여나 싶었는데 황효의 발이 되어줄 수인 둘을 이때 꺼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황효가 등장한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황효는 지금 흰머리 아이들, 즉 아랑사와 아비사를 무조건 데려오라는 특명을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아랑사와 아비사를 만나긴 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황효의 주특기가 귀신을 다루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일영은 령이 파괴돼서 죽어가고 있고 아랑사와 아비사는 일영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상황은 아린의 부활각이 살짝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효는 왠지 가오리와 구다국에게 받은 은혜를 되갚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만약 아랑사와 아비사의 몸에서 아린의 혼이 빠져나간다면 둘의 생명은 위태로워집니다. 황효가 이때 뭔가 역할을 함으로써 둘을 살려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린의 혼이 그 둘의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황효가 뭔가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네요. 여튼 이 타이밍에 황효가 등장했다는 건 아린의 부활과 관계돼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뇌피셜 굴려보겠습니다. 이번 화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번 화 평점이 호형에서 볼 수 없었던 평점이 나왔죠. 영상 만드는 현 시점 9.2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료본으로 풀리기 전에는 8.7로 더 낮았습니다.
즉 미리 보기 독자들은 굉장히 낮은 평점을 부여하고 있고 무료분 독자분들이 낮은 평점을 끌어올려주는 형국인 거죠. 두 그룹 간의 온도 차이도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매주 고정 댓글로 안내드리듯이 미리 보기를 보고 있는데요. 미리 보기 리뷰는 블로그에 올린 다음에 그 내용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보기가 올라오자마자 댓글도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번화 같은 경우는 한때 악평으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너무 질질 끈다, 던져진 떡밥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느리냐, 쿠키 수입을 위해서 일부러 늘어지게 연재하는 것이다 등 안 좋은 얘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불과 3주 전에 만화의 신 이상규로 댓글판이 도배되어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번 화가 무료분으로 풀리면서 그런 댓글은 대부분 내려간 듯이 보이는데요. 당시 그 현상을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에 대한 생각을 영상화해서 뒤에 붙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멀리 퍼지는 건 저도 원하는 바는 아니어서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만 관련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큰 문제 없이 호영을 잘 즐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일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영리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